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범죄를 막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과 함께 여전히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 시간을 통해 신상 공개됐죠. 피의자 31살 전주환. 수사가 좀 진전될수록 계속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계획범죄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고 또 YTN 단독 보도로 보면은 지난달 징역 9년 구형받고 범행 결심했다까지 확인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계획 범행인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좀 어떻게 좀 다른 겁니까? 일반적으로 그 양형에 있어서 그 네. 중요한 그 양형 인자의 하나로 평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 우발적인 범죄라고 하는 것은 양형이 상당히 낮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발적 범죄와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순간적인 모욕감, 분노 때문에 주변에 있는 흉기 등을 사용해서 공격 행위를 한 경우와 네. 처음부터 꼼꼼하게 계획을 해서 살인의 고의가 분명할 뿐만이 아니고 행하는 범죄의 죄질 자체가 인명 경시적 문제도 있는 것도 함께 고려된다고 한다면 양형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계획 범죄냐, 우발적 범죄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요한 수사 또 그 재판에서의 하나의 그 관건이 되는 것이죠. 예. 따라서 그 피의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방어 전략으로서 네.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 아니고 내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서 네. 이런 공격 행위를 했다라고 방어를 많이 이제 하는 것이고요. 관련돼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를 해서 이것은 이 피의자 피고인이 얘기하는 것 같은 이 우발적 순간적인 판단이 아니고 사실상 시간을 두고서 미리 이전부터 준비를 했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뭐 대표적으로 휴대폰 포렌식이라든가 네. 또 어떠한 이 흉기를 사전에 구입했는가에 대한 영수증 확보라든가 또는 그 직전에 어떠한 행위들을 했느냐 등을 입증하는 것에 이 수사기관과 변호인의 하나의 그 대결되는 그런 선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피의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우발적 범행이란 걸 강조하면서 좀 방어를 할 텐데 그걸 반박하기 위한 수사당국의 논리 어떤 대립이라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계획 범죄라는 정황은 좀 여러 드러나고 있거든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어떤 겁니까? 네, 그 계획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스토킹 범죄의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네. 그 심리적인 전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 초기 단계에서는 일정한 호감을 계속 표현을 하고 네. 그 상대방이 호감을 그 거절했을 때는 이것을 이제 그 회복시키려고 하는 일련의 그 노력들을 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무엇인가 성공을 못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이른바 그 구애의 감정이 분노와 복수로 바뀌게 되고 막판에 이르러서는 내가 그 상대방 이성에 대한 구체적인 응징 행위를 하고 나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라고 심리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네. 지금 뭐 일부 얘기는 나는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인데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보이는 정황을 분석을 해보면 네. 일반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그 살인 용의자는 네. 이와 같은 범행 이후에 도주해서 일정한 은닉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을 더 많이 관심을 가졌다. 저는 이제 그런 평가를 합니다. 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이를테면 범행 종료 이후에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예. 이를테면 옷도 양면색으로 입어서 이른바 그 허위 정보를 보여내는 거죠. 예. 위장 전술에도 하나인 것이고요. 예. 또 지금 여러 가지 그 포렌식이라든가 그 통신 조회 등이 가능함을 이미 다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휴대전화 그 자체에 앱 등을 허위로 설치해서 이 추적 동선을 차단하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네. 지금 또 보도 등에 의하면 휴대전화 자체가 아예 처음으로 초기화되어 있다. 결국 이제 이것은 추적 자체를 아예 그 따돌리려고 하는 이런 것이 그대로 두드러지고 또 본인의 현금을 전액을 1,700만 원에 대한 인출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도 범행 종료 이후에 사실은 일정한 도주와 숨김 행위를 하려고 했던 그런 것으로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보입니다. 지금 계획 범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스토킹 범죄에서 계획 범죄로 또 계획 범죄에서 살인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스토킹 살인 범죄 전체 10건 가운데 6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
혹은 이렇게 잔혹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살인 사건이 1년에 한 1000건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런데 약 60%는 사실상 계획보다는 우발적으로 하는 그런 범죄인데 네. 스토킹 범죄는 오히려 반대로 우발적이기보다는 약 60%가 계획적인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될 수가 이제 있는 것인데요. 네. 이제 그것의 심리적 기제는 내가 일정한 연애 관계 또는 일정한 요구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그 거절에 그 대해서는 분명한 응징과 복수와 위해 행위를 해야 되겠다고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에는 예. 이제 나와 아와 피아가 구분됩니다. 즉 상대방 이성은 이제는 나의 적이 됩니다. 따라서 예. 그 가족이라든가 심지어 그 피해 여성 또는 피해 이성이 아꼈던 여러 가지 물품들 그것으로 다 공격 행위도 되고요. 심지어 그 반려견이라든가 반려묘까지 공격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철저하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지 동선을 파악하고 네. 또 과거에 친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공격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전 정보가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동기와 여러 가지 수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획성이 농후한 것으로 진화 발전하는 것인데 네. 이 이면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심리적인 그 독특성이 분명히 그 있는 것이죠. 내가 투자했던 심리적인 자본 그런데 그로 인한 내가 생각하는 왜곡된 인격적인 손상 이것을 내가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계획에 입각한 분명한 응징 행위다. 이렇게 그 집중을 그 하기 때문에 네. 이것이 아주 치명적인 강력 사건의 결과로 생기게 되고요. 예. 그것의 또 반증은 그만큼 계획을 했고 네. 또 계획의 그 과정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여기서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그 보상 심리를 회복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피해자에게는 더 아픔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격 행위를 하다 보니까 치명적인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고요. 네. 이번 사안도 결국은 그 화장실이라고 하는 그 상황 폐쇄된 상황에서 예. 네. 목 부위에 그 치명적인 또 공격 행위를 한 이것 역시 네. 처음부터 끔찍한 결과를 예상하고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범죄적 부산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공이란 표현은 이제 피의자 입장에 그렇죠. 전적으로 나쁜 이제 해석을 의미에서 해본다면 성공이네요. 네, 그런 말씀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반 살인 사건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의 계획 범죄라거든요. 계획 범죄라는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막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계획의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하나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앞서 또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남 진주에서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받은 20대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마침 네. 또 공교롭게도 경찰한테 경고를 받은 직후였고 앞서 그 우리 YTN 보도에 의하면 검찰한테 구형을 받고 또 범죄를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좀 같이 맞물려서 본다면 단서가 있을까요? 네, 그것이 이제 그 스토킹 범죄 하나의 그 특성입니다. 네. 그 가해자가 대부분 사실상 98% 정도가 이제 남성인 경우인데요. 그 통제와 지배의 그 욕구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상황에서 사실은 나의 권위를 무시했을 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경찰 수사기관에 이것을 알렸다라고 하는 것이 심리적 급격한 변곡점의 하나의 시작이 됩니다. 예. 즉 바꿔 얘기하면 어느 정도 감정의 그 변화 자체가 네. 신고라고 하는 걸 통해서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처음에 수사기관에서 112 신고라든가 기타 여러 형태의 신고를 네. 스토킹 사건에 있어서는 면밀하고 엄격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오히려 강력 범죄를 부추기게 되는 이른바 그 증폭 효과의 단서가 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 네. 조금 YTN에서 보도한 이제 그런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 과거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도 네. 또 최근 1년 사이에 있었던 사건의 공통적인 것이도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 심리적인 증폭 현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초동 조치, 강력한 스토커에 대한 물리적인 제압과 격리 그리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이제 함의점을 여기서 할 수 그래서 있는 것이죠. 국회에서도 왜 그 피의자에 대해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도 그러니까 재범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았냐는 질타가 이어졌거든요. 유족들도 선구속 후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구속의 요건을 조금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내려야 그렇죠. 되는 건가요? 네. 사실은 이제 네. 그 이번 그 사항도 처음에 이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 네. 그 법원 판사가 발부를 해줬으면
물리적으로 사실은 격리가 돼서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 가능성을 결과론적이긴 합니다만 네.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구속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평가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살인 용의자가 주소가 일정하기 때문에 네.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했는데 그런데 사실상 그 구속 영장과 발부와 관련된 사유 중에 보게 되면 참고인 또는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의 우려의 가능성이 있으면 이것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스토커 범죄의 특성을 이해한 상태에서 구속 사유를 판단할 때 이와 같은 재범 가능성 등에 고려를 했으면 사실상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었는데 네. 결국 그것은 너무 안이한 그 대처였고요. 또 비슷한 맥락에서 두 번째 사건, 두 번째 재판의 경우에도 스토킹 범죄 위반에 관한 그 사항이었는데 이 사안에서는 예를 들면 법상에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 긴급 응급 조치, 잠정 조치도 청구를 하지 않았고 네. 또 구속영장은 똑같은 사유이기 때문에 청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요약하게 되면 너무 안일하게 바꿔 얘기하면 스토킹 범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경찰, 법원, 검사가 예. 잘못 판단한 이런 비난을 가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전주환의 경우에도 검찰로부터 징역 9년 구형 받자마자 범행을 계획했다 시인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 범행을 미리 준비했다고 한다면 그 범행했던 시간이 9시입니다. 그 여자 화장실이란 말이죠. 치밀한 범행을 준비했고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계획을 했는데 이 시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 조금 이전의 계획들과는 결이 다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 자체는 이 9시면 예. 많은 사람들이 있을 시간이죠. 시간이고 유동인구가 예. 많은 시간. 유동인구도 많고요. 더군다나 그 대중교통의 대표적인 그 지하철 역사에서 과연 범행을 완전히 은닉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꼼꼼한 합리적인 성격으로 봐서는 무엇인가 이해가 안 간다. 의아한 부분이 있죠.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것은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처음에 범행을 착수해서 극단적인 공격 행위를 하려고 했던 원래 장소 자체는 예. 네. 이 여자 화장실이 아니었을 것이다. 즉 왜냐하면 그 이곳에 오기 전에 이미 그 1시경 그 시기를 전후해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이 장소를 배회했죠. 예. 즉 바꿔 얘기하면 여러 가지 그 판단상 피해자가 퇴근하는 시간이라든가 즉 피해자 주거지 근처에서 공격 행위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 기회와 계획 자체가 무엇인가 어그러졌다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한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언론 보도와는 좀 다른 말씀하시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했던 장소가 지하철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어느 장소에서 네. 극단적인 공격 행위를 하고 이것에 대한 성공을 하게 되면 장기간 도주를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휴대폰에 여러 가지 앱도 설치를 하고 네. 또 그 다음에 도주 자금과 그 필요한 현금 인출에 관한 또 시도도 하고 이런 등등의 생각을 했는데 예상과는 그 달리 이 주거지 자체에 더 이상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지 않음을 인식을 하고 갑자기 그 계획을 변경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그 급박한 상황이 지금 닥쳐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날이 지나고 나면 네. 바로 그 다음 날 지금 재판과 관련된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예. 뭐냐면 양형이 선고되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그런데 이미 9년이라고 하는 중형을 구형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그 이전에 법정 구속이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그 얘기는 결국은 내일 내가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이 그 마지막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런 상황에 오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 이 피해 여성이 있다. 그렇다면 내가 마지막이니까 즉 법정 구속이 되기 전에 일정한 응징과 복수 행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은 지금 거진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지금 장소가 어디고 구체적으로 어디 있는가를 조금 더 면밀하게 그 파악을 해서 지금 그 신당역으로 바로 출발을 해서 결국은 이 화장실이라고 하는 이 상태의 폐쇄된 공간에서
목이라고 하는 네. 급소를 공격하는 이런 행위로 진화 발전한 것이 아니었던가 네. 이렇게 추정을 여러 해봅니다. 가능성 중에 이제 이용혁 교수님은 그런 어떤 각도로 설명을 하셨고 경찰과 또 검찰의 수사 내용과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질문거리 많은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법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어떻게 좀 규정하는지도 함께 짚을 필요가 있는 게 최근에 아시다시피 서울시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도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폭력적인 대응을 했다. 물론 사과를 했습니다만 이런 좀 인식에 대한 좀 변화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스토킹 범죄에 관한 법이 마련된 것이 1년이 네. 채 안 되는 이런 시점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른바 그 경범죄 그 처벌법에 근거해서 예. 지속적 추궁거림에 해당되면 범칙금 8만 원에 그 불과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른바 그 스토킹에 관한 인식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뿌리를 내린 것은 1년뿐이 안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그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고 하는 남성지향적 사고가 사실은 그 팽배에 그 했었던 것이고 네. 그것의 그 평균적인 가치가 지금 그 서울시 의원의 이른바 그 주지 않아서 그 여성이 받아주지 않아서 이런 끔찍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현재 스토킹 범죄의 그 이 행위 유형도 사실은 상당히 그 제한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거나 계속적인 전화를 하거나 지속성이 있고 그런 경우에 무엇인가 그 공포감을 느끼는 경우에 스토킹 범죄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지속 반복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도 예. 애매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 3번 계속 전화를 했을 때는 예를 들면 스토킹 범죄가 되고 2번 했을 때는 안 된다. 이것도 사실은 적합하지 않은 것이고요. 네. 가장 그 핵심적인 또 것은 이와 같은 초기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제지를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지금 현재 취약하고 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금지 행위만 한번 하는 것인데 접근하지 말아라. 그리고 전화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것을 위반했을 때 결국 과태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극단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스토커 입장에서는 과태료가 나의 행동을 제재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아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스토킹 관련된 법에 조금 더 그 촘촘한 피해자 보호에 관한 방법들, 그리고 스토킹에 관한 범위에 대한 확장, 그리고 피해자가 지금 당사자로만 되어 있는데 그 최근 발생했던 스토커의 특성 중 하나는 당사자뿐만이 아니고 가족까지 사실은 그 살해하는 이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피해자의 범위 자체도 확대할 필요도 있고요. 네.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또 사이버 스토킹도 상당히 폐해가 큽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은 현재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등등의 지금 그 스토킹 그 관련된 법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